안녕하세요, 얄리3D 레트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강의 영상, 오늘은 공개도면 4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도리코 전용 슬라이서인 3D웍스를 사용해 슬라이싱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공개도면 4번 모델링 하겠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있고 두 부품이 맞물려서 1번 부품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회전이 가능하게끔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의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맞출 거고 2번 부품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두 부품이 맞물리는 곳을 원점으로 잡고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부품 이 도면으로 스케치 시작해 볼 건데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지름 원을 그려줄 건데 이 원의 치수가 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A는 이 2번 부품의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2번 도면 보시면 이 원의 지름에 해당하겠죠. 이 지름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 지름 원점에 맞춰서 클릭하고 지름 8 입력하고 이 위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이 직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 지름 원 클릭해서 원점에 맞춰 그려주고 이 바깥쪽 원의 치수는 이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이 지름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16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지름으로 표기된 치수를 반지름으로 바꾸고 싶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반지름 전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이 접했다는 표시가 뜨면 클릭해서 대략적으로 모양 잡아 볼게요. 그리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원과 직선 구속 걸어서 매끄럽게 이어주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평 수직까지 다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는 사각형이지만 이 원통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드에 돌출된 원통은 나중에 스케치 평면을 바꿔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중심점에서 끝선까지 길이가 22 그리고 중심 지름 원에 반지름이 8이니까 당연히 전체 길이는 3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있죠.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직선 잘 접히게끔 그려주고 이 직선의 간격은 옆 도면에서 봤을 때 이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 눌러서 이 선과 선 사이 12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수정에 있는 자르기를 사용해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돌출을 시켜볼 건데요. 자, 이 위쪽 사각형 프로파일과 아래 원형 프로파일은 13만큼 돌출을 시키고 자, 이 가운데 프로파일은 지금 치수가 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B는 2번 부품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치수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3, 6만큼 돌출을 시켜볼게요.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 단축키 E 눌러서 이 위에 사각형 프로파일과 원형 프로파일 클릭하고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거리는 13 입력하고 확인. 살짝 화면 측면으로 돌려보고 자, 다시 스케치 가시성은 켜고 이제 이 남은 프로파일 클릭해서 돌출 단축키 E 누르고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그리고 거리는 6 입력하고 확인. 다시 스케치 가시성은 꺼줄게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이 원통 부분을 스케치해 볼 건데, 이 스케치 평면을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측 면도에 해당하는 방향이죠. 스케치 작성 누르고, 자, 우측 면도에 해당하는 YZ 평면을 클릭해야 하는데, 자, 이때 이 본체 프로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이 빈 공간을 클릭해서 스케치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 브라우저에 있는 원점 그리고 YZ 평면에 이렇게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스케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중심 지름 원 클릭해서 원 하나 그려주고, 자, 치수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름이 5죠. 자,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자, 원의 지름은 5.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끝선까지의 치수가 6. 자, D 누르고 중심선에서 이 끝선까지 길이 6. 자, 그리고 이게 구속이 아직 덜 돼서 원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원점과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구속을 맞춰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본체 1번 가시성은 끄고 프로파일 클릭하고 돌출 단축키 2를 눌러서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그리고 얼만큼 돌출을 시켜야 하냐면, 자, 25만큼 돌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25 입력하고, 자, 다시 본체 1번을 키게 되면 예, 잘라내기가 아니라 생성 옵션을 꼭 접합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접합으로 바꾸고 확인 클릭. 그리고 이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못따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치수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소 확인.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2라고 되어 있죠. 자, 못따기 클릭 후 이 네 모서리 순서대로 클릭한 다음, 자, 2 입력하고 엔터. 이제 비번호 각인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클릭 후 이 앞쪽 프로파일 선택한 이후에 작성 메뉴에 문자 클릭해서 먼저 문자가 들어갈 상자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자, 공개도면 4번이기 때문에 저는 04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10이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7로 줄이고 가운데 정렬 맞춰준 후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클릭하고 돌출 단축키 2 누른 다음 -1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1mm만큼 음각을 새겨주면 1번 부품은 완성입니다. 자, 2번 부품 모델링 하겠습니다. 2번 부품은, 자,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체 1번 가시성은 잠시 끄고, 자, 1번 부품이랑 똑같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지름 원을 그려줄 건데 지름이 8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맞춰서 그 위에 8 입력하고 그려주고, 그리고 원점 맞춰서 이 위에 원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지름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중심 지름원 클릭해서, 자, 16 입력하고 엔터. 자, 형상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원을 2개 그리고 직선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은 다음 바로 홀을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이 직선으로 먼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목깎이를 적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누르고 전체적인 모양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접했다는 표시가 뜰 때 길게 내려서 마우스 꾹 눌러서
호 하나 그리고 이어서 직선을 그려야 합니다. 직선 그리고 원이랑 접하게 직선 그려서 스케치 닫아줍니다. 중간에도 직선이 하나 더 있죠. 직선 그려주고 지금 두 개가 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선까지 이어주겠습니다. 이제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평수직 다 맞춰주고 이 접선 구속 조건으로 원과 직선이 닿는 곳에는 모두 접선 구속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점 직사각형을 사용해 사각형도 하나 그려주고 중심 지름원으로 원 이렇게 그려준 다음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치수가 많아서 하나씩 해볼게요.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12, 자, 가로 길이는 8, 그리고 사각형과 이 아래 간격이 4. 이 조그만 원의 지름은 지금 4입니다. 그래서 이 원 클릭하고 4. 그리고 이 중심점과 아래 선 사이의 간격이 5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바깥쪽 호의 반지 이름 역시 5가 될 겁니다. 이 중심점과 이 끝선 사이의 거리가 20. 이 전체 길이는 당연히 25가 되고,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해 중심점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면부터 이 중심점 사이의 거리 40. 그리고 이 사각형이 아직 구속이 안 돼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죠. 그래서 이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점 클릭하고 키보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중간점 표시가 뜨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수직으로 구속해 이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이 선만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점 구속이 직선을 그릴 때 저도 모르게 중간점 구속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중간점 구속 클릭하고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태가 되죠. 이 직선은 옆 도면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까지의 거리가 2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이 바닥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25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점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스케치에 점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주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직선을 하나 더 그린 후 치수를 부여해 줄 건데,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치수는 이 31에서 25를 뺀 값, 여기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D 누르고 이 선과 선 사이의 치수는 6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 메뉴에 자르기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출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 XZ 작업 평면이 이렇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위쪽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업 평면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대칭으로 돌출을 시킨 다음 이 점선 위에 프로파일만 다시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잘라내기를 통해 가운데를 파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은 이 작업 평면대를 기준으로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있는 두 프로파일 클릭하고
돌출 단축키 E 누른 다음 얼만큼 돌출시켜야 되냐면 13만큼 돌출을 시켜야 합니다.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거리는 13 입력하고 확인. 자, 스케치 4번 가시성 다시 켜고 본체 3번 가시성은 잠깐 끈 다음 이제 위쪽 프로파일만 선택해서 다시 본체 가시성은 켜고 단축키 E 누른 다음 이제 이 부분 6만큼 돌출시켜야 합니다.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거리는 6, 그리고 잘라내기 확인. 이제 아래에 있는 프로파일 클릭해서 단축키 E 누르고 자, 이거는 이렇게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만 돌출시키면 됩니다. 자, 얼만큼 돌출시켜야 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 그래서 자, 거리만 6.5로 입력하고 확인. 자, 스케치 4번에 가시성도 꺼주면 이 부품의 형상도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깎이를 해줘야겠죠. 자, 이 부분 목깎이, 이 모서리에 목깎이 팔 적용해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 부분에도 이렇게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주소를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이 목깎이는 3으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목깎이 단축키 F 누르고 먼저 이쪽 모서리 클릭해서 팔 입력하고 엔터. 다시 목깎이 단축키 F 누르고 자, 이 네 모서리 클릭한 후 3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형상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본체 1번 가시성 켜고 이제 공차를 적용해 볼게요. 공차 A, B가 모두 1번 부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3번 가시성은 잠시 끄고 수정 메뉴에 있는 면 간격 띄우기 클릭. 자,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두 원통 부분이죠. 그리고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양쪽 면입니다. 모두 클릭해서 마이너스 0.5 입력하고 엔터. 다시 본체 3번 가시성 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파일 저장해 볼 건데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 내보내기 클릭, 그리고 이름은 비번호 04. 먼저 F3D 파일 원하는 위치 확인 후 내보내기 클릭. 다시 파일 내보내기. 자, 이름은 비번호 04. 자, 유형은 이번에는 스텝 파일 선택 후 위치 확인 후에 내보내기 클릭. 자, 마지막으로 STL 파일로 내보내기 전에 출력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방향은 이 모델이 바닥에 닿는 면적도 굉장히 적고 위로 높게 올라가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 부분을 바닥으로 두고 출력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 부품을 이대로 두고 출력하면 이게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 전부 서포트가 생성이 되니 자, 이 1번 부품을 자,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세워서 출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단축키 M 누르고 축이 이 원통 부분이 되도록 클릭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시키고 엔터. 자, 이 방향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회전시킨 이후에 또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이제 STL 파일로도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3D 프린트 클릭 그리고 파일 전체 클릭하고 형식은 STL 단위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그리고 3D 프린트 유틸리티로 보내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서 자, 이름은 마찬가지로 비번호 04 자, 위치 확인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이제 슬라이싱 해보겠습니다. 자, STL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작업 평면대 위로 가져오고 자, 모델 회전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회전 아이콘 있습니다. 회전 누르고 자, 이 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Y축으로 회전을 시켜야겠죠. 자, Y축으로 마이너스 90을 한번 클릭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팅 클릭해서 몇 가지 설정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높이는 0.2, 외벽 두께 0.8. 자, 서포트는 모든 곳에 생성을 하고 이 Z 방향 간격을 0.25로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서포트 인터페이스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자, 베드 고정은 브림으로 설정했습니다. 브림 라인 수는 5 그리고 내부 체험은 15 그대로 두고 프린트 속도 80으로 올려주고 첫 번째 레이어 속도도 20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자, 다른 설정들은 건드리지 않고 확인 눌러서 자, 우측에 하나, 둘, 세 번째 레이어 뷰어 아이콘을 누르면 슬라이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대략적인 출력 예상 시간이 뜨고 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자, 저장은 이 파일 메뉴에 있습니다. 파일에 G코드 저장하기 클릭. 자, 파일 이름 비번호 04 확인하고 저장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도면 4번 모델링하고 슬라이싱해서 완성된 조립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델링할 때 중간점 구속 조건이 뜻하지 않게 부여돼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까지 편집 없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스케치 하다가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공개도면 5번 풀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